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오늘은 이제 라이카에 대한 또 하나의 영상을 올릴까 하는데, 바로 라이카를 왜 사용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제가 라이카를 지금 수년째 사용을 하면서 블로그에도 글을 좀 쓰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이런저런 데서 제가 라이카에 대한 상당히 많은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은 소리를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라이카를 왜 사용을 하느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질문에 똑부러지게 대답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질문은 상당히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답변을 하긴 했지만은 뭐랄까 딱 부러지게 내가 라이카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왜냐면은 나도 잘 모르니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요즘에 슬슬 좀 몇 가지 이유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제가 개인적으로 왜 라이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딱히 늘 그렇지만 제 개인 방송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 방송이라서 진리라거나 객관적인 어떤 팩트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편하게 내가 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잡담하듯이 방송을 할까 합니다. 허세는 빼고 진행을 할게요. 이 라이카 하면은 허세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인데, 허세를 넣지 않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카를 들고 다니다 보면 정말 웃지 못할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디가 새 상품이면은 1000만원 정도 하고요. 이 렌즈는 한 50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저한테는 지금 렌즈가 이 바디에 마운트 되어 있는 356수 렌즈랑 이렇게 50mm 주미룩스 렌즈 두 개가 있어요. 얘네 두 개 해가지고 이 라이카 M바디까지 해서, 만약에 내가 얘를 신품으로 샀었다. 물론 지금 이거는 M240인데 얘는 신품을 지금 팔지 않죠. 단종됐으니까. 얘를 근데 만약에 다 신품으로 샀다고 치면은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는 순간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면 자동차를 한 대 살 수 있죠. 아반떼는 요즘에 못 살려나? 아무튼 그래도 소형차는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싼 가격이 아닌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2천만원을 쓴 건 아니고 저는 이걸 중고로 사서 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라이카는 중고 가격이 제품을 뜯는 순간 훅 꺾이긴 해요. 네. 다른 회사 제품은 한 박스 개봉하자마자 팔면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손해를 본다고 치면은, 라이카는 그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손해를 봐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2천만원씩이나 주고 산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중고로 샀는데 그래도 꽤 돈을 쓰긴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직접 사용해 보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격을 보고서는 이제 혀를 내두르게 되니까, 더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장해서 좋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또 지나치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이거를 메고 목에 걸고 다니다 보면은 말을 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초면인데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카메라 좋네요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라이카를 들고 다니니까 초면인데 그런 거 왜 들고 다니냐, 사용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보다 전혀 안면식도 없었는데, 보자마자 대뜸 그때 그거 왜 써요? 그러길래 그냥 장비병이라서 씁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왜냐면 기분이 나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똑바로 대답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비병이라 써요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려고 무말을 하면은,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업계에서 인정받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허허 막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가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왜 이 비싼 카메라를 돈 주고 샀느냐, 왜 사용하고 있는가. 일단 첫 번째로 그냥 궁금해서 사봤어요. 예.
제가 처음에 라이카를 접했던 거는 라이카 Q라는 제품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후속작인 Q2가 나왔죠. 네, 저는 라이카 Q를 먼저 샀어요. 라이카 Q를 먼저 샀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이카 Q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사용하면서 매우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라이카면 M이잖아요. M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저거는 어떤 바디일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RF 카메라에 대해서 영상 올렸잖아요. 오늘 영상을 위한 세팅이었는데 RF 카메라가 어떤지는 제가 그 영상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이번 방송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RF 카메라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 하면은 계속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RF 카메라가 정확히 어떤 카메라인지도 모르고 샀어요. 사실 몇 번 라이카 반도 카메라 매장이나 아니면 P&I나 아니면 이런 데서 만져보긴 했지만, 그때 잠깐 만져본다고 뭘 알겠어요. 그래서 거의 RF 카메라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렌즈에 대한 궁금증으로 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RF 카메라라는 그릇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그게 뭐가 없었어요. 그냥 불편한 수동 카메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렌즈가 너무 궁금해서 라이카라는 정말 브랜드의 그 렌즈, 아름답다는 그 렌즈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렌즈가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렌즈를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특히 이 50mm 줌미룩스 렌즈는 정말 이 렌즈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은, 저는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 초점이 맞은 부분, 주요 피사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초점이 맞지 않은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없는 데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는데, 보케라고 하는 배경 흐림의 모양이나 패턴이나 그런 질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봤을 때 오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그 느낌에 대해서 여기서 주저리 떠들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렌즈 리뷰가 되면서 영상이 산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도록 하고요. 제가 이 렌즈가 궁금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렌즈는 저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얘만 해도 제가 일산에 운전을 해서 300만 원을 주고 그 언저리 정도 주고 구입을 했었고요. 이 줌미룩스 같은 경우에는 1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라이카 렌즈들이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줌미룩스 렌즈는 제가 구매를 한 다음에 별도의 블로그에 포스팅까지 했을 정도로 사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의 몇 개월 동안 매물을 찾다가 새 거를 사면 되지만 새 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새 건 너무 비싸거든요. 지금 아마 600만 원 정도 판매되고 있을 텐데, 저는 한 400만 원 약간 안 되게 구매를 했었습니다. 얘를 6개인가를 놓치고 7번째 구매를 했었거든요. 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래 가능한가요? 그랬더니 네,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망설였어요. 왜냐면 그게 1000원이어서. 근데 제가 6개의 매물을 놓치고, 심지어 새벽 4시에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아침 출근하기 직전에 한 8시 반 정도에 보고 출근하면서 연락을 했거든요. 팔렸나요? 그랬더니 팔렸대요. 새벽 4시에 올린 글을 내 8시 반에 봤는데, 출근하기 전에. 도대체 그럼 누가 대단하죠. 400만 원 가까이 되는 렌즈를. 그래서 그렇게 6개의 매물을 놓치고 7번째에 연락이 된 거라서 잠깐 고민했어요. 그래도 1000원은 너무 먼데 1000원은 너무 멀지 않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끌리듯 렌즈를 사러 갔습니다. 1000원까지 와이프랑 같이. 와이프가 1000원이니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김에 호두 과자도 먹고. 전 중고거래 할 때 항상 와이프랑 대동을 해요. 그래서 중고거래 하시는 분들이 당황하시긴 하는데, 와이프랑 같이 오니까. 아무튼 이제 그랬었죠. 저 렌즈가 굉장히 고가의 가격을 주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값어치를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돈값을 했느냐, 이건 순전히 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고요. 저는 이 라이카 렌즈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렌즈에서 낼 수 없는 현대 일본 카메라들이 캐논이나 소니나 니콘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이
독일제 렌즈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일제 뭐 불매운동 하고 있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아주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그 두 번째로, 그럼 애당초 왜 처음부터 이 라이카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면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때문이에요. 저는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을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작품을 흉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스트릿 사진의 20세기의 스트릿 사진을 좋아해요. 거기에는 시대상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님을 평가를 할 때 그분이 신분제를 타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종대왕에 대한 평가가 갈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이면 나쁜 놈인데 지금이면 네, 계급 사회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그런데 그게 그 시대에는 조선시대 초기에는 신분제가 너무 당연한 거였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였다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20세기에 촬영된 그 스트릿 사진에 지금 현대 21세기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20세기에 그랬다고 21세기에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21세기는 아니라고, 20세기에도 그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세기의 스트릿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20세기의 스트릿 사진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스트릿 사진의 대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카메라가 라이카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사용한 카메라가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물론 저는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지만은 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가족이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는 카메라거나 예술이나 뭐 어떤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데 와이프가 필름 카메라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가 사용했던 카메라와 가장 유사한 카메라가 이 디지털 엠바디예요. 이 뷰파인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물론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그 계통을 잇는 카메라니까 그가 작품 활동을 하면서 거리에서 느꼈던 어떤 조작감을 저도 같이 느껴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작가를 조금 더 이해하는, 그 사람이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고 코로 가죽 냄새를 맡으면서 왼손으로 초점링을 돌리면서 프레임을 봤을 그 당시의 그런 느낌을 함께 저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이 카메라를 만지면서. 물론 촬영한 걸 제가 모작을 하진 않았지만 그건 20세기에 남아있을 어떤 그런 거라고 보고요. 하지만 제가 21세기 지금 현대에서 촬영을 하면서 과거 그가 촬영을 할 때 느꼈을 어떤 감각이나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하게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카메라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감상적인가?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시는 DSLR이나 미러리스나 이런 데서 그걸 만지면서 느끼는 감각이나 감촉이나 이런 거는 RF 카메라와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이카 유저 10명을 모아놓고 카메라를 한 대 모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다 달라요. 생긴 게. 바디 자체가 색깔이 2개로 나오고 렌즈도 색깔이 2개로 나와요. 블랙이랑 실버, 때때로 뭐 스페셜 에디션에서 타이탄 버전도 나오고, 타이탄 뭐 하여튼 약간 희끄무리한 색이 있는데 그것도 나오고, 뭐 사파리 에디션이다 무슨 에디션이다 해가지고 색이 특이한 바디도 있는데다가 케이스를 입히잖아요. 저는 옷이라고 표현하는데 라이카 바디들은 주인이 저마다 애완용 강아지 옷을 입히듯이 옷을 입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 제가 입힌 건 아니고 제가 중고 거래를 할 때 전에 그 사용하시던 분이 입혀 주셨던 옷인데 그때는 엄청 밝은 붉은색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와인색이 됐어요. 제 손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타기도 많이 탔고 햇빛에. 그리고 이 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달라서 그냥 블랙이랑 실버만 있어도 조합이 4조합이 나오잖아요. 실버 바디에 블랙 렌즈가 나올 수도 있고 블랙 바디에 블랙 렌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실 블랙도 그냥 블랙이랑 블랙 페인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같은 그 느낌이 나지 않아요. 라이카 바디 10개를 모아놓으면 저마다 다 다릅니다. 특히나 이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죽 케이스를 잡았을 때, 잡고 촬영을 할 때
이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가 이 가죽에 닿아요. 그렇겠죠. 보통은 이 스트랩도 가죽인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뷰파인더에 눈을 갖다 대면 자연스럽게 이 코가 가죽에 닿거든요. 그래서 가죽 냄새를 맡게 돼요. 저한테 있어서 라이카는 늘 가죽 냄새와 함께였어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유저분들이. 또 이 렌즈에 고무가 없어요. 이것도 상판의 코팅도 굉장히 미끄럽고, 일반적인 카메라들의 오돌토돌한 그런 코팅과는 마감 처리랑은 다르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카메라는 만졌을 때 뷰파인더 쪽이 고무로 되어 있고, 뭐 마그네슘 바디 같은 데다가 손에 닿는 부분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무잖아요. 그리고 셔터 부분은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고, 렌즈는 경통에 있는 초점 링이 고무 이렇게 파킹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랑 전혀 다른 감촉을 선사를 합니다. 이 라이카 엠바디를 사용하면은 냄새도 다르고 감각도 달라요. 그래서 브레송이라는 사람이 느꼈을 어떤 사진을 촬영할 때 맞는 공기와 감촉 이런 것도 뷰파인더 안에 바라볼 때 그 프레임 라인 안에 피사체가 접근하고 나가고 느낌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면을 내가 공유하고 싶었다, 그 작가. 제가 라이카를 사용하기 전에 브레송의 사진을 봤을 때와 라이카를 사용하고 나서 브레송의 사진을 봤을 때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집이 저기 뒤에 있는데, 브레송 그는 누구인가 라는 굉장히 두껍고 무거운 사진집이 있거든요. 때때로 종종 저거를 꺼내서 보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열어놓고 천천히 봤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라이카를 사용하기 전과 후가 그 사진을 볼 때 그 사람이 느꼈을, 물론 나의 상상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장소를 가서 찍은 사진이랑 남이 찍은 사진을 볼 때 느끼는 감각이 달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 사진을 촬영한 상태의 공기가 남아있어요. 이게 내가 찍은 사진이면,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마누아케안 산에 가서 은하수 사진을 촬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왜냐면은 하와이잖아요. 그 마누아케아 산이 그 하와이 빅아일랜드라는 제일 메인 섬의 정중앙 정도에 있는데, 거기 갈 때 하와이니까 따뜻한 옷을 챙겨가지 않았거든요. 기껏해야 그냥 안에 좀 털이 있는 후드 점퍼 정도 하나 챙겨갔는데, 제 동생이 패딩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놀렸거든요. 야, 따뜻한 옷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패딩을 가져오냐 라고 했는데, 막상 그 전망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제가 입고 갔던 그 후드 잠바 위에 패딩을 입어도 추웠어요. 물론 우리나라 겨울처럼 춥진 않았는데 방한용품을 제대로 챙겨가지 않았던 거죠. 하와이에 가니까, 하와이에 가면서 방한용품을 챙겨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오들오들 떨면서 바디의 그 차가운 감촉을 느끼면서 찍었거든요. 왜냐면 제 A9이 완전히 차갑게 식어가지고, 금속은 차갑게 식으면 되게 더 차갑잖아요, 느낌이. 그런 메탈의 차가운 감촉이나 그 떨리던 느낌, 그리고 바람이 한 점 없었고, 또 바닥이 비포장이었거든요. 그 주차장은 그 자갈을 드르륵 드르륵 하고 차 타이어가 밟는 소리, 옆에 도로에 차가 지나가면서 헤드라이트가 내가 그 설정해 놓는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사진의 노출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한 짜증,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의 너머에 있는 그 프레임 바깥에 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또 제가 인스브루크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그 사진도 바라보면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어떤 소란스러웠던 독일어, 그리고 그때도 많이 추웠어요. 그 추위, 내 입에서 나오던 입김, 그리고 그 거리를 지배하던 글루바인의 냄새. 글루바인이 그 크리스마스 마켓 가면은 정말 진한 와인 향기를 뿜거든요. 그런 글루바인의 냄새가 저는 기억이 나요, 사진을 보면.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만약 여러분들을 보여주면, 하와이에서 찍은 그 은하수 사진이나 인스브루크에서 찍었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들 전달되는 건 시각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은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제가 느끼는 그런 생생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같이 느낄 수 없거든요. 그냥 시각적인 단면만, 그 장소에 있었던 굉장히 제한적인 요소만 제가 보정을 한 컬러의 어떤 왜곡됨과 함께 전달될 뿐이지 실제로 그 느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이카라는 카메라를 사용한 그 사진들도 그냥 사진만 봤을 때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브레송이 그 사진을 촬영할 때 어떤 느낌으로, 어떤 감각으로 촬영을 했는지는 미러리스와 DSLR을 사용해서는 느낄 수 없어요. 그가 뭐 사진의 철학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라이카를 사용하는 브레송이 느꼈던 그 오감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제가 라이카를 쓴다고 실제 브레송이 느꼈던 오감을 느낄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의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이런 감촉이나 냄새나 이런 것들이 브레송의 사진을 볼 때 스며들면서 조금 더 그 작가와 내가 가까워지는, 그때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리다가 이 사진을 사냥해냈을지 좀 더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감촉을, 그런 감각을, 그런 왜곡된 저만의 브레송을 바라보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통로가 저한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감상적인가? 이러려고 찍은 건 아니었는데. 다만 한 가지 말할 게, 브레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RF 카메라를 쓰는 게 사실 브레송의 정신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브레송이라는 작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때 촬영했을 때 당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RF 카메라를 쓰지만은, 브레송이라는 사람의 정신은 RF 카메라가 아닌 것 같아요. 브레송이 RF 라이카를 썼던 것은 그게 제일 편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뭐 불편하고 화질이 좋고 뭐 그래서 썼던 게 아니라, 당시에는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가장 작고 뭐 빠르고 편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브레송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미러리스를 사용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대가나 어떤 전통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새로운 기기를 사용했었거든요, 브레송은.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편한 걸 찾았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대의 지금 시대의 브레송의 정신을 계승해서 카메라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미러리스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아마 올림푸스나 파나소닉의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제가 브레송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깊게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가장 편의성이 뛰어난 카메라를 사용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일단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카 카메라는 정말 예뻐요. 이 소리도 마음에 들고요. 셔터 소리도 마음에 들고, 겉모양도 마음에 들고, 특히 저는 이제 이 실버 렌즈를 구할 수가 없어서 블랙을 썼는데, 실버 바디에는 역시 실버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짜잔. 자, 이렇게 상판을 바라보시면은 정면을 볼 때랑 이렇게 위에서 상판을 내려다 볼 때는 상당히 보이는 게 달라요. 이렇게 정면과 이 상판. 근데 내가 촬영을 할 때 내 카메라를 바라보면은 보통 이 뒷면하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상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내가 보는 모습은 이 뒷면과 상판이에요. 근데 라이카는 정면이든 뒷면이든 상판이든 하판은 잘 안 보니까 이 모든 각도에 있어서 이 실버 렌즈를 장착했을 때 너무나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적으로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카메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이거랑 제일 비슷한 게 후지에서 만든 카메라들인데요. 후지에서 만든 카메라들은 뭐 그 작동 능력이 어떻고, 제가 후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저한테 카메라 추천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후지를 권하는 편이에요. 제 지인들한테는. 인터넷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아닌데, 지인들한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인들한테는 제가 막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함부로 농담도 하고 이런 가까운 지인들한테는 무조건 후지를 권합니다. 야, 그냥 닥치고 후지 사,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인터넷에서 모르는 분께 말씀드릴 때는 그분의 상황이나 이런 걸 듣고 거기에 맞게 추천을 해야겠지만은,
어쨌든 진한테 그럴 정도로 후지를 좋아하는데요. 그거랑 별개로 그 후지 카메라는 모양만 흉내낼 뿐이지 사진으로 보면 언뜻 그럴듯해 보이나 실제 현장에 가서 실제 카메라를 잡았을 때 그 조악한 플라스틱의 느낌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근데 이거는 사진으로 전달이 안 돼요. 왜냐면은 특히 제품 사진 찍을 때는 프로들이 와서 멋있게 찍어내기 때문에 제품 사진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고요. 실제로 사람이 눈으로 그 마감재의 겉면에 어떻게 빛이 반사되는가, 얘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조명들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 외면의 느낌이나 광택이나 무르고 단단한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지는 상당히 갑자기 후지를 디스하고 있는데, 왜냐면 나머지 카메라들은 말할 그게 건덕지가 없고, 소니 이런 애들이 이게 무슨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는 외형에 대해서. 저런 소니 카메라나 캐논의 DSLR이나 니콘의 DSLR이 이 라이카의 어떤 외형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거든요.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 못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랑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게 후지니까 비교를 하자면은 겉면의 그런 마감이나 이런 느낌이 상당히 후다. 정말 이 라이카는 아름답다. 껍데기가 끝내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썼어요. 껍데기가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잖아요. 하나의 패션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 저를 상징하는, 항상 제 몸에 이렇게 붙어있는 나의 어떤 도구로서 이 아름다운 바디가 한몫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이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다는 점이에요. 물론 바디가 뭐 그렇게 작냐? 바디가 작진 않죠. 근데 바디가 크진 않아요. 일단 DSLR도 아니라서 펜타 프리즘이 없어도 되니까 두께도 얇은 편이고, 뭐 세로급이 달려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디가 뭐 엄청 뭐 경량화된 바디는 아니지만 바디가 크지 않고, 렌즈가 극단적으로 작습니다. 렌즈가 극단적으로 작아요. 제가 렌즈가 왜 작은지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라이카 렌즈는 클 수가 없고, RF 카메라 특성상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커다란 카메라를 주렁주렁 달고 다닐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균형감에서도 뛰어나고, 렌즈 디자인 자체도 훌륭하고, 껍데기 모양도 훌륭하고, 마감도 훌륭하고, 그 크기나 밸런스도 모두 훌륭하고, 외적으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카메라라고 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메라라고 해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봐요. 또 네 번째가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 바로 라이카의 색감이에요. 색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라이카의 색감이라고 말할 때는 라이카의 JPEG의 색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라이카의 JPEG은 좀 별로다. 제 옛날에는 쓰레기다 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지난번에 블로그에서 색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카의 JPEG을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쓰레기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저한테는 좀 별로였어요. 라이카 JPEG은 뭐 딱히 너무 틴트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그린 쪽으로 빠지고, 글쎄요, 전 라이카의 JPEG을 거의 없는 자식 취급했기 때문에 제가 색감이라고 하는 거는 JPEG의 색감이 아니고 로우 파일의 색감을 얘기합니다. 라이카의 이 로우 파일은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지니고 있어요. 자, 여기는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라이카 Q와 라이카 M과 또 소니 A9로 촬영한 사진들인데, 동일한 상태의 동일한 조건이었어요. 이건 라이카 M으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거는 소니 A9, 이거는 라이카 Q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당연하지만 얘네들의 오토 화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토 화벨이 다르기 때문에 색감이 다 다르게 찍혔어요. 전 보자마자 이게 라이카 M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왜냐면 되게 틴트잖아요. 라이카가 이래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스포이드를 찍어서 색감을 맞추잖아요. 이 색감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설정을 복사를 해가지고 렌즈 교정, 이 렌즈 교정 빼고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소니한테 붙여 넣으면 이런 색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카 Q로 촬영한 사진에 붙여 넣으면 이런 색이 되고요. 라이카 Q는 사실 라이카라기보다는 파나소닉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바디 프로세싱 자체는 파나소닉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소니 A9인데 라이카는 이래요.
지금 이게 같은 후라벨이에요. 4800에 38. 뭐 밑에 있는 톤곡선이나 HSL 이런 거 하나도 안 만졌어요. 안 만지고 색온도를 맞춘 건데 온도 차이가 이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보시는 모니터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Q와 A9은 상당히 뒤 배경의 색들이 비슷한데 라이카 M만 좀 색이 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예를 들어 얘를 600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6000으로 설정을 하고 이 사진은 지금 Q로 찍은 사진인데 복사를 해가지고 이건 M으로 찍은 사진인데 약간 초점이 날아갔어요. 밝기를 살짝만 올릴게요. 노출이 좀 틀어져서 대충 비슷한 밝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니 A9으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거는 소니 A9, 라이카 M, 라이카 Q 굉장히 차이 나죠? 라이카 Q와 소니 A9은 뭐 대충 비슷해요 느낌이. 그런데 라이카 M은요 완전히 달라요 색감이. 이것과 이것 유사하지만 얘는 혼자 상당히 다르다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기도 제가 이걸 5000으로 설정을 하고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다시 여기 똑같이 설정으로 붙여넣으면 얘는 지금 소니 A9로 촬영한 사진이고 이게 Q고요 이게 M이에요. 이 녹색을 표현함에 있어서 얘 혼자 다르다는 거를 바닥색이나 이런 게 다르다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Q와 A9은 상당히 유사한데 M은 저 튑니다. 실제로 제가 보정을 하다 보면 저 라이카 M에서 오는 독특한 색이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건데 그 실내에서 그 묘한 여러분들 되게 쉬운 거라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라면이 무슨 맛이야? 라고 물어보면 라면 맛이 라면 맛이지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약간 짭조름하고 매운데 뭐 이렇게 얘기해봤자 전달이 안 되죠. 색감도 똑같은데 이게 색에 대한 감각이니까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라이카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조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런 색이 나오나? 이런 색을 뽑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색이 잘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가끔 자주 그러는 건 아니고 자주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라이카 쓰겠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대체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보정하다 보면은 일본 카메라들로도 충분히 느낌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도저히 그 라이카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지점에 도달하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리셋들이 다 라이카 엠바디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생성이 된 애들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과정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근래에는 소니로도 그 느낌을 얼추 비슷하게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색감 타령하는 거를 굉장히 의미가 없어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색감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그게 JPEG이 아닐 뿐이에요. 전 로우 파일의 색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고요. 그 소니 A7 마크 2에서 A9으로 넘어왔을 때도 A9 쪽이 약간 색이 좀 물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초반에 고생했어요. 왜냐면 프리셋을 다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라이카 M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로우 파일 색감에 민감한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독특하다, 너무나 유니크하다,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데 가끔 진짜 도저히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색을 인공광에서 뽑아주기 때문에 그 색을 굉장히 와이프도 좋아하거든요. 그 묘한 그 색을 정말 좋아해서 나중에 라이카에 대한 궁금증이 다 사라지고 흥미도 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부터 얘를 판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팔 거야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팔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색감 때문이에요. 그 색감을 다른 데서 낼 수가 없어가지고 내려고 해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라이카 M을 사용할 때 느끼는 그 독특한 로우 파일의 발색을 나름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라이카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라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 현대 카메라들을 사용하실 때 익숙해진 분들이라면은 거의 10중 8구 라이카의 로우 파일을 접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라이카를 구매한 직후에는 이 빨간 딱지 이거 하고 접신이 돼가지고 뭘 해도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어디 회사 카메라인지 설명하지 않고 로우 파일을 틱 던져주면 아마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건 실험을 해봐야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찍는 맛.
때문에 라이카를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불의 손 뭐 감각 이런 거랑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라이카는요 수동 카메라예요. 자동 초점이 안 되는 카메라고, 측광이나 이런 것도 사실 좀 엉망입니다. 측광이 그렇게 정밀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루기 까탈스러운 바디거든요. 그런데 그 까탈스러움이 때로는 너무나 강력한 찍는 맛을 선사해 주기도 해요. 뷰파인더를 바라보면서, 이 뷰파인더를 바라보면서 피사체를 쫓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각은 자동 카메라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감각을 저한테 선사해 줬어요. 저는 지금 소니 A9하고 M240을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완전 극과 극이에요. 소니 A9 같은 경우에는 정말 셔터에 손가락만 올려놓으면은 자동으로 다 동체 추적을 하면서 아이 AF로 사람 눈에도 초점 잡아주고 굉장히 강력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데, 라이카는 정확하게 그 대극점에 서 있는 바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카로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장 희열을 느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어떤 강아지 사진이었는데요. 그 강화도에 있는 어느 펜션에서 제가 1층에 로비에서 물을 마시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다른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그 펜션 입구에서 밖으로 나가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 움직이는 강아지를요 정확하게 포커싱을 제가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A9이었다면 그 강아지를 찍었던 그 순간이 기억에 전혀 남지 않을 거예요. 아마 사진 지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뭐 별로 의미 없는 사진이었거든요, 사진 자체는. 그리고 A9이었으면 그냥 거기다가 손가락 터치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따라가면서 초점을 잡아주니까 그냥 나는 구도만 잡고 찍으면 되는데, 옛날에 캐논 카메라 사용한 것처럼 중앙 측거점 하나만 사용한 것처럼 띠딕하고 찰칵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찍어도 움직이는 물체를 구도 잡아서 촬영하기 힘든데, 그거를 수동 카메라로 이 뷰파인더에서 이중합치상을 맞춰가면서 잡는다고 하면은 굉장한 집중을 요합니다. 정말 그 사진을 촬영할 때 느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마치 물속에 잠수하듯이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나의 호흡도 사라지고 이 카메라가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 프레임이 그 자체가 내가 돼서 왼손과 오른손이 한 몸처럼 하나의 어떤 기계처럼 조작을 해서 그 사진을 딱 촬영을 했을 때, 촬영하고 나서 숨을 내뱉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숨을 참았으니까. 그 몰입되는 어떤 그런 감각은 절대로 자동 카메라가 느낄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어요. 미러리스나 이런 데서 LCD 보면서, 얘도 LCD를 보면서 MF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초점 잡는 방식이 한 특정 부위, 내가 초점을 잡으려는 부위를 확대시켜주고, 그 확대가 된 상태에서 초점을 잡은 다음에 반셔터를 눌러서 다시 전체 화면 돌아와서 구도 잡고 찍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라이카의 뷰파인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찍는 맛, 그리고 측광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측광도 이 카메라가 이럴 때 오작동 하더라, 이럴 때는 너무 어둡게 나오고 저럴 때는 너무 밝게 나오고, 이걸 사용하면서 감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별로 가끔 걔를 벗어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촬영을 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쾌감은 다른 카메라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사진 자체는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결과물 자체는 더 구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불편하니까 구도만 신경 쓰면서 노출도 미리 보고, 초점은 기계가 알아서 잡아줄 때 촬영된 사진이라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될 때 사진은 당연히 기계가 많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줄 때가 훨씬 사진 결과물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 결과물하고 상관없이 그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DSLR을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DSLR을 얘기할 때 미러리스에 비해서 찍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 DSLR 저도 사용해 봤거든요, 굉장히 장기간. 그런데 이 RF 카메라의 찍는 맛은 그 DSLR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게 더 있거든요. 더 훌륭해요, 이 찍는 맛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마다 그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미러리스와 RF와 DSLR을 모두 장기간 활용해 봤을 때는 DSLR에서 느끼는 찍는 맛보다 RF 카메라의 찍는 맛이 훨씬 훌륭했어요. 그래서 편의성이라면 미러리스, 소니 A9이지만 찍는 맛이라면 이 RF 카메라 라이카 M240을 따라올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한 10분 정도로 녹화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지금 콘티를 이 정도 짜놓고 지금 녹화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지금 1시간 녹화를 했네요. 10분을 녹화하려고 했는데 1시간을 했네. 그렇습니다.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이 얘기를 글로써 풀어낼 그게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제가 개인 방송이니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말로 하니까. 그래서 정말 그 카메라를 사랑하는 장비병 환자로서 라이카 M을 뭐 1000만원 이상의 거금을 들여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잡다한 방송이 너무 늘어진 것 같은데, 이 긴 영상을 지금까지 다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